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또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쇼크.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실적 시즌답게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며 왼쪽에 보시다시피 6%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또 경쟁사 모건 스탠리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며 반대로 6%나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실적에 따라서 완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중국에서 저가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테슬라는 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중국에서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테슬라는 빠르게 또 반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오르고 어떤 섹터는 오르고 그 반면 나쁜 섹터는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위터 파산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얼마 됐다고 벌써 파산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샀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위터의 첫 번째 이자 지급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는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무슨 이자인가? 바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그때 54조 원의 인수를 했는데 이 중에 16조 원의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무려 연간 1조 8,60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이자 지급 시한이 다가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려면은 결국은 또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분명 머스크가 1년 안에는 안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은 트위터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트위터에서 돈이 나오면은 그걸로도 막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트위터의 수익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또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배출이 광고인데 트위터에 혐오가 많아지자 대형 브랜드가 광고 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러한 정보만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또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너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주식 비중 목표치 아래 드디어 이런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목표치를 두고 그 안에서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은 목표치보다 보유 물량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그렇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 허용 범위, 그러니까 목표치를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 퍼센트 몇 프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서 그거를 계산하면 비중을 10.9%까지 낮춰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은 절대 높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리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참고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올해 국내 목표 비중은 15.9%인데 작년 10월에 14.2%라고 하니까 확실히 목표보단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줄지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매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경유 휘발유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경유는 휘발유보다 싸지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경유 가격이 역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유차 산 사람들은 진짜 깜짝 놀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야 이거는 세상이 날 억까한다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유 가격이 역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범위마저 적지 않았죠. 최대 240원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100원까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갈수록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경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하면서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은 이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경유가 휘발유보다 언제 싸집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하겠죠. 전쟁이 끝나면서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하고 유류세 인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제서야 다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 사라. 삼성증권에서 향후 3개월 기준 주식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채권은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요즘 그 쏟아지는 기사랑 좀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확인하는 기사들 보면은 개미 투자자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채권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삼성증권은 오히려 한 발 더 앞서서 이제는 주식을 보고 채권은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끼리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채권이 유행이고 다들 채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채권 금리가 4.0일 때 이때죠 이때는 매력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3.5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길게 봤을 때 다시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굳이 급하게 뛰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채권을 하신다면은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4.0 근처로 갈 때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삼성증권에서는 연초 들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 때문에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본다고 하며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미국이 당연히 1순위 그리고 유럽과 중국이 2순위 한국이 3순위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등.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은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나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말이죠. 뭐야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왜 빠져? 분명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죠? 맞습니다. 선반영이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나빠질 테니까 오히려 주가는 미리 반영하면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실적 수준은 선반영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결국은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의 재고는 2분기가 정점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분기는 그 재고가 정점을 찍고 다시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1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바닥친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앞으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 가능할까? 어제 공개된 GDP 성장률이 3%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살짝 줬습니다. 참고로 작년 목표치는 5.5%인데 3%밖에 안 나왔으니까 깜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그리고 리오프닝의 본격화 이런 것들이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중국 내의 목표 GDP 성장률은 6%를 현재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3월에 공개될 전인대 목표치는 5%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봤을 때도 12월 실물 지표를 보면은 중국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GDP 다시 5%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 봤으니까 일본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일본에서 하나의 호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가 2.5%인가요?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BOJ에서 초완화 정책을 고수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니까 일본 시장이 환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초완화 정책 고수가 뭔가? 지난달에 BOJ는 장기 금리 상한을 기존의 25bp에서 50bp로 확대해 사실상 금리 인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YCC 정책을 추가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깜짝 파티죠. 현행 수준에 고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일본 시장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부럽네요. 다만 이러한 환호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핵심 소비자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 BOJ 정책은 변할 것으로 보이며 4월 혹은 6월쯤에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편의점에서 차를 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 기릿이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야, 그 편의점에서 차를 왜 파냐?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산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이 서울에서 이마트 24에서 BMW 차량을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량 가격이 무려 6,740만 원이나 되는 차량인데 이 차를 편의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새롭고 특이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차량을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점포에서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피콜 상담원이 연결되어서 사는 형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 직접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은 창구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마트 24에서 차를 사면은 50만 원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대분들 최근에 BMW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이마트 24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걸 봤을 때 세상이 확실히 급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주의.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앞에 있는 신호등, 그러니까 차가 가는 그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에 사람이든 뭐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회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회전 시 잘못 운행을 하면 승용차 7만원의 범칙금이 있으니까 꼭 우회전할 때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무조건 멈춰야겠죠. 혹은 적색 신호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적색 신호면은 일시 정지 후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신기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성 CEO ETF가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역시 뭔가 대단한 나라네요. 여성 CEO가 있는 회사로만 모은 ETF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티커는 WCEO. 그렇다면 이러한 ETF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가 봤더니 여성 CEO는 유리천장을 깨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 CEO가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성공을 한 걸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능력 있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ETF는 자산의 80%를 여성 CEO가 이끄는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회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ETF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박재범 원소주 얼마나 팔렸나? 작년에 매우 유행했고 구하기도 어려웠던 원소주 GS25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작년 매출 순위 7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 터졌죠? 정확한 판매 병수는 무려 4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우리가 쉽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BMW를 이마트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이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 트렌드와 판도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둘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는 투자자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여행 열풍.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야, 뭐 열풍까지 되겠냐, 그냥 좀 늘어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매우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파크에서 일본 노선 항공권 발권 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380% 증가. 한이길이 그때는 노제팬 할 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불매운동이 없던 18년이랑 비교해도 지금이 68%나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체 국제선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된다고 하니까 이는 2018년 같은 기간에 23%보다 20% 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실히 일본 열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리오프닝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에 많이 몰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면 갈수록 일본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거라고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명절에 전기차 충전소 난리. 이 소식 보고 되게 흥미로운데요. 혹시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요즘 휴게소에 피크 시간대에 가면은 충전소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기 포터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중요한 건 바로 이번 주말이겠죠. 명절 때 전기차 충전 지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차를 그냥 도로에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데 급기야 고속도로에서 야, 이거 보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야,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전기차를 만나면은 잠깐만, 저 친구 휴게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휴게소까지 레이스가 벌어지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이러한 사건도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전기차를 타신다면은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미리 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 스타리아다. 아닌가? 그랜저인가? 죄송하지만 둘 다 아니고 이 차는 코나 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잠깐만 이거 앞에 눈이 똑같은데 맞죠? 그런데 옆이랑 뒤는 다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5년 7개월 만에 코나 풀 체인지를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올해 판매 목표는 3.7만 대 정도이며 하이브리드가 40%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격은 가솔린 2.0 기준 2,46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기리스는 여기는 일자 눈썹, 로보캅 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쁜 걸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코나에게는 어울릴지 실제로 도로에 나오면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현대차에서 이러한 눈 형태를 이제는 조금 아이덴티티로 밀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